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자의 맛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들에게 투자의 방법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는 내가 지킨다. 남한산성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투자의 맛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 유사수 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남한산성 위원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해결해 주실 남한산성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요즘 시장 보니까 제가 장중 특징주를 항상 보거든요. 네네. 근데 요즘 바이오주가 좀 떠들썩한데 네네네. 저번 주에 위원님께서 이제 상담을 해주셨던 신라젠이 네네. 위원님의 시나리오대로 정확히 맞아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네네. 보시나요? 그때 전화 상담 하신 분 있어가지고 제가 네네. 신라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정확하게 그 매물대를 맞고 지금 내려왔는데 그때 상담하셨던 분 제대로 그때 파셨는지 그쵸. 사실 제가 말했던 자리하고 한 1,000원 정도는 못 갔어요. 목표가 네네. 1,000원 정도 못 갔는데 정확하게 거기를 맞고 지금 내려왔는데 조금 걱정은 되고 아마 그분 제가 봤을 때는 뭐 실력이 좀 있으신 분 같으니까 네. 충분히 수익을 엄청 많이 내셨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이 저번 주에 상담을 해주셨던 이 신라젠 종목 같은 경우 위원님의 시나리오대로 대응을 해줬다면 정말 큰 수익이 나셨을 것 같은데 오늘도 위원님이 말만 하면 이루어진다 하는 이 종목 상담 계속 진행됩니다. 전화 023153-1611, 023153-1612번 두 개의 전화번호로 전화 주셔도 좋고요. 문자로 샵 4989 적으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또 여러분의 사연 적어서 보내주시면 오늘도 방송에서 자세히 다뤄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시작하기 무섭게 또 전화가 걸려왔다고 하네요. 바로 연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푸드나무요. 푸드나무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예, 19,900원에 50%요. 네, 19,900원에 50%. 예. 어떻게 매수하게 되셨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매수하셨을까요? 예, 먼저 좀 추세가 좀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좀 했더니 어떻게 올라가지 않고 뒤로 자꾸 이게 횡보네요. 네, 맞아요. 최근에 좀 돼지열병 이슈랑 해가지고 푸드나무 잘 가나 싶었는데 조금 거래량이 떨어진 모습이라서 걱정이 좀 크실 것 같아요. 예. 네, 비중이 큰 만큼 우리 위원님께서 자세히 다뤄주신다고 하니까요. 연결 도와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예. 받아주시죠,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푸드나무 예. 지금 봤었을 때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예. 푸드나무 보게 되면 19,900원, 그러니까 2만 원 정도의 매수를 하셨는데요. 좀 비중이 좀 많습니다. 비중이 많은데 지금 현재 보면 17,300원, 17,300원이 깨지지 않으면 조금 더 올라갈 수가 있고요. 1차적으로 21,900원에서 한 반 정도를 파시고요. 지금 갖고 있는 거요. 반 정도 파시고 나머지는 24,300원. 그러니까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되면요. 이것도 지금 깃발형의 모습을 보여요. 반대로 전자에 2019년 4월 19일 날 내려오는 걸 보면 이렇게 내려왔다가 박스권에 이렇게 갇히죠. 박스권에 갇혀서 이 박스권이 이탈이 되니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다시피 여기에서 여기에 내려온 만큼 여기에서 내려갑니다. 이렇게 지금 바닥을 때렸고 지금 바닥에서는 보시게 되면 삼중 바닥, 그러니까 바닥이 조금 견고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바닥이 견고한 상황에서 지금 첫 번째 저항선인 17,300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하고 난 이후에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박스권의 흐름, 19,700원을 올라서지를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제가 봤었을 때는 얘도 지금 보면 이렇게 깃발령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이 바닥에서 올라온 만큼 여기에서 다시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이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21,900원에서 21,900원이나 21,800원에서 가지고 있는 물량 반 정도는 정리를 하시고 목표가는 14,000원까지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위원님께서 목표가 14,000원까지 잡아주셨고요. 이 푸드나무 같은 경우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하셨으니까 꼭 참고하셔서 목표가까지 꼭 올라가기를 또 수익을 극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전화 연결됐다고 하네요. 바로 연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SD 생명공학. SD 생명공학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예, 9,200원에 20%요. 9,200원에 20%. 네. 매수가가 조금 높으신데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이게 오래됐어요. 네, 매수가가 굉장히 높을 때 사셔가지고 네. 오늘 상한가 들어갔는데. 예, 그래도 아직도 마이너스가 18%인데 네. 그래서 궁금해서요. 이거 목표가 매수가까지 올려나? 네. 아니면 이거 상한가에서 또 빠져버리려나? 알겠습니다. 그게 걱정돼서 네, 오늘 상한가 대응- 찍은 만큼 이제 위원님한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여쭤볼게요. 예, 대응법을 좀 알고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받아주시죠.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매수가가 9,200원이면 거의 뭐 반 50% 정도 손실을 지금 보신 것 같아요. 네네. 50% 손실을 봐서 그나마 오늘 또 상한가를 때리면서 갭상을 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예,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예,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거의 뭐 5월 달 정도에 사신 것 같아요. 그죠? 네. 5월 달 사셔가지고 거의 뭐 지금 한 6개월, 반년을 그냥 고생을 네.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바닥을 8월 6일 날, 8월 6일은 뭐 모든 장이 다 그냥 바닥을 찍었던 그러한 날입니다. 네네. 바닥을 찍고 나서, SD생명공학 같은 경우에는 5,600원을 바로 탈환을 한 이후에 5,600원에서 계속해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네네.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본절까지는 네. 좀 힘들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오래 묵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네.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셨을 것이고 네네. 간단하게 9,000원 되면 그냥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그냥 파시는 네.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확하게는 9,060원까지도 볼 수가 있는데요. 9,000원 선, 이 선이 마지노선이에요. 9,000원 선. 네. 그러니까 9,000원 선에서는 무조건 그냥 전량 파시는 게 맞고, 문제는 뭐냐면 네. 상한가를 오늘 쳤는데 SD생명이 다시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지금 이게 이제 네. 또 걱정이 되시는데, 떨어지더라도 6,400원이 지지가 되면 6,400원이 지지가 되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9,000원에 파시고 6,400원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그냥 보유하셔도 되고요. 6,400원이 다시 무너진다. 그러면 실망 매물이 다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비중을 좀 축소. 그래서 좀 쓰라리더라도 단 뭐 10% 20%라도 갖고 있는 지금 전체 비중 20% 중에 10% 20%라도 손절을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좋은 가격 뭐 5,600원이나 이런 자리에서 한 10% 20% 정도는 뺀 금액을 5,600원에서 다시 들어가면 또 그만큼 이익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그러니까 두 가지만 명심하실 게 6,400원이 깨지지 않으면 SD생명공학은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다. 그리고 올라가더라도 9,000원에서는 그냥 뭐 이거 가지고 수익을 창출해야겠다, 수익을 만들어야겠다 하지 마시고, 그동안 마음고생한 거 있으시니까 일단은 이거 그때 11,000원까지 갔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그때 못 팔아가지고. 예, 이게 어쩔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9,000원 오면 그냥 파시는 걸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오늘 상한가를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매수가 근처까지는 오질 못해서 걱정이 크셨던 것 같습니다. 9,000원 선이 오면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매도를 하시고요. 6,400원 지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니까 더 좋은 자리에서 다시 매수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다음은 문자 종목 기다리고 있다고 하네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산 테코피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매수가가 19,150원에 20%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덕산 테코피아 같은 경우는 오늘 종가가 19,350원이고요. 조금 오늘 크게 떨어져서 최근에 사신 것 같은데 어떻게 또 이렇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위원님? 차트 보시게 되면 덕산 데코피아 같은 경우는요. 네. 오늘 이 음봉이 시사하는 바가 커요. 이 네. 음봉이 깨졌다라는 것은 월요일 날 지금 현재 19,150원에 사셨으니까 네. 월요일 날 19,800원, 19,800원에서는 일단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19,800원에 정리를 하고 지금 현재 덕산 데코피아 같은 경우는 이대로 다시 내려올 수가 있어요. 어디까지? 16,000원까지 다시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일단은 19,800원에 파시고 만약에 남한 선생이 얘기한 것처럼 팔았는데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 다시 19,350원 위로 올라간다. 뭐 얘처럼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 그때 19,000 다시 파셨던 금액에 다시 사셔도 돼요. 그러니까 뭐 얘가 막 날아가고 도망가고 그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이 자리가 깨졌다. 이 자리가 깨진 거에 큰 의미가 있고요. 여기서 깨지면 떨어지니까 떨어졌을 경우에는 이제 정리를 하고 나서 난 덕산 데코피아 뭐 예를 들어서 또 이걸 사서 나는 대응을 하고 싶다 그러면 17,100원, 17,100원에서 다시 기다렸다가 사시는 게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항상 떨어질 때는 어디에서 지지를 받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강력한 지지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지선은 돌파되고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 강력한 지지선, 정말 이 지지선은 깨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 차트가 그냥 거기서 서버려야죠. 왜? 누구나 다 거기서 그는 지지선이니까 다 매수로 가버리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제가 봤었을 때는 떨어진다. 떨어지면 16,000원까지 17,000원까지는 떨어진다. 그러니까 17,100원에서 다시 사는 걸로 보시고요. 만약에 19,800원에서 털었는데 18,200원까지 내려와서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사셔도 되는 거예요. 항상 주식은 떨어질 때 사는 게 아니고 어느 지점을 찍고 다시 돌아설 때 그때 사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을 거래를 했다라고 하면 저는 이 캔들을 보고 아마 여기에서 샀겠죠. 샀는데 목표가를 예를 들어서 못 왔다. 그러면 어디에서 파느냐? 똑같습니다. 일단은 19,800원에서 팔고 나와야죠. 본절에 빠져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자리는 17,100원. 여기에서 다시 매수 공략. 이렇게 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또 특징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또 일봉상으로는 헤드앤숄더의 어떠한 그 패턴은 잘 안 보는데 네. 헤드앤숄더의 모습을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헤드앤숄더 같은 경우에는 이 폭만큼 또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정리를 하시고 좋은 자리는 17,100원 여기에서 다시 매수를 한다 그러면 아마 저 같아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까지 온다 그러면 저도 아마 사고 싶은 그러한 종목입니다. 네, 덕산 테코피아까지 만나봤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아래 꼬리를 그린 그 음봉이 오늘 떠서 많은 투자자분들은 좀 걱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좋은 자리에서 매수를 다시 하면 된다고 하니까 충분히 좋은 자리에 온다고 하니까요. 너무 네네. 큰 걱정 마시고 위원님께서 해주신 시나리오대로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한산성 위원님 정말 두말하면 입이 아프죠. 전화와 문자 지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늦지 않았을까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전화 02-3154
023153-1611, 023153-1612번 전화번호로 전화 주셔도 좋고요. 문자로 샵 4989 설정하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여러분의 사연까지 정확히 보내주시면 방송에서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 우리 남한산성 위원님께서 너무 인기가 많으셔가지고 나는 방송 중에 상담 못 받았습니다 하는 분들도 오픈 채팅방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주 사용하시는 노란색 메신저 어플 들어오셔서요. 상단에 투자의 맛 남한산성이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우리 위원님과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또 지금 전화와 문자가 폭주하고 있는데 전화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담님께 수고 많으십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송원산업요. 송원산업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 21,660원. 21,660원에 비중은요? 비중은 15%요. 15%.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저는 매수하는 게 다 확실히 기회가 안 나서 좀꽤 됐어요. 아, 좀 여러 번에 나눠서 들어가신 거세요? 한 번 돼가서 한 번에 바로 돼갔어요. 아, 한 번에 바로 들어가셨어요? 확신이 예, 예. 있으셨나 봐요. 예, 그거 뭐 텔레비 추천 오는 거 보고 사야 되겠다 싶어서 바로 돼갔어요. 알겠습니다. 어떤 게 제일 궁금하실까요? 지금 이게 좀 잘 안 가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어느 정도 있으면 본전 좀 하게 될 수 있나 싶어서 안 되면 종목 바꾸려고요. 네, 좀 흐름이 지지부진해서 좀 예, 걱정이 예. 많으신 것 같아요. 위원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예. 송원산업 보시게 되면 지금 송원산업 같은 경우에는 상단 예. 19,400원 그리고 하단은 18,100원 이 사이에서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박스권의 흐름을 지루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19,400원 위로 올라타야 되는데 보시게 되면 지금 캔들을 보시더라도 지금 19,400원 위로 올라탄 게 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계속 맞고 떨어지고 어떠한 이 치고 올라가려는 어떠한 모멘텀이 현재는 상실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4,000원, 24,0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4,000원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24,000원에서 현재 갖고 있는 비중 일단 근데 여기까지 올라가면은요. 이제 반대로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여기에서 박스권으로 있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지지선 역할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이렇게 해서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24,000원에서 일단은 정리를 하시고 다시 내려오면 18,100원 정도에 사시면 좋고요. 1차 목표가는 24,000원. 그다음에 2차 목표가는 지금 공교롭게도 매수가인 21,660원인데요. 21,650원이 그다음 저항선이에요. 21,650원이니까 21,600원 정도 오면 나머지 것은 다 그냥 팔아버리는 게 좋을 걸로 보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원산업까지 만나봤습니다. 좀 오랜 기간 동안 박스권에 이렇게 갇히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가장 지루해하고 또 힘들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하면 탈출할 수 있을지 위원님께서 또 자세히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도 전화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NHN이에요. NHN이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75,000원에 30%. 75,000원에 30% 맞으시고요. 예. 좀 매수가가 높아서 걱정이 크실 것 같아요. 예. 네,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한 1년 됐어요. 오래 가지고 계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NHN 같은 경우는 게임인데 좀 게임에 관심 있으세요, 위원님? 위원님이란다. 시청자님? 네.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위원님 받아주시죠. 지금 NHN 같은 경우에는요. 네. 먼저 주봉상으로 먼저 이건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가지고 계셨던 게 워낙 좀 오래되셨으니까
지금 주봉상으로 봤었을 때 오늘 금요일인데 공교롭게도 6만 1,000원, 6만 1,000원짜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어요. 6만 1,000원짜리가. 그래서 계속해서 6만 1,000원짜리에서 지금 공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도 8월 달에도 6만 1,000원에서 계속해서 공방. 그다음에 그 다음 주에도 공방. 그래서 지금 이때 6만 1,000원 위로 올랐는데 오늘 다시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시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그래서 떨어지게 되면 56,400원까지는 다시 하락할 모양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객관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요. 일단 월요일 날 되시면은 62,000원에서는 일부 일단 손절을 하시고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손절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30%라도 손절을 하시고 56,400원 정도에서 이거 손절한 물량만큼 여기에서 사시는 게 아마 더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일단 62,000원에 파시고 56,400원에 다시 예를 들어서 30% 정도를 파셨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다시 30%를 재매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떨어지면 물타기를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워낙 현재 지금 매수가가 높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어떤 물타기를 해가지고 평단가를 낮추는 건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날 62,000원에서 30%를 매도를 하고 매도를 했는데 계속 올라가면요. 그냥 나머지 물량 계속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고 목표가는 76,000원이 돼요. 또 공교롭게도 매수가가 75,000원인데 76,000원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하루 이틀 이번 달 안에 76,000원까지 가기에는 조금은 힘들어 보이고요. 그래서 30% 정도는 그러니까 전체 비중이 지금 30%인데 그 30%에서 30%를 계속해서 그냥 가만히 놔두면 진짜 답이 없거든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미 손실이 난 부분은 넣었다 뺐다 하면서 조종으로 해가지고 단가를 낮추는 방법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종목 포기하고 다른 종목으로 종목을 바꾸라 그러는데 1년 동안 갖고 계셨으면 1년 이상 갖고 계셨으면 누구보다도 이 NHN의 이 종목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지금 전화 주신 선생님이 가장 전문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것보다 현재 손실난 이 종목 최대한 손해 안 보고 나오실 수 있는 방법은 30% 정도를 계속해서 넣었다 뺐다 하면서 나머지 물량 갖고 75,000원 목표가는 일단은 76,000원인데 75,000원까지는 상승 여지는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가지고 가시고 30%로 넣었다 뺐다 하시는 그런 전략.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자면 62,000원에 월요일 날 가지고 있는 물량 과감하게 파십시오. 왜 제가 파시라고 하냐면 62,000원의 이 자리는요. 팔았는데 올라가 버렸다? 계속 90도 각도로 올라가지 않아요. 다시 내려왔다가 가더라도 갑니다. 그러면 이 위로 확연하게 주봉상 올랐으면 그때 다시 사셔도 돼요. 그러니까 30% 일단 정리를 하고 내려온다. 그러면 56,400원 내지는 56,500원에서 아까 파신 물량 30%를 다시 여기서 사시면 이익이에요. 근데 또 56,400원이 또 무너진다. 그럼 56,400원에 사셨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아까 샀던 30% 또 파시는 겁니다. 그리고 5150원 여기에서 다시 또 사시면 돼요. 그래서 NHN 같은 경우는 바닥은 5150원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닥은. 그리고 상단은 76,000원까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30% 정도는 월요일 날 손절하시고 그 30% 가지고 추가로 진입을 하시는 게 좋을 걸로 보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이해되셨죠? 예. 예.
네, 꼭 대응 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년 가까이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라고 하시면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그 종목에는 누구보다 전문가가 그럼요. 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손실을 월요일 날 확정하라는 게 아니고 이 62,000원 라인에서 정리를 하고 나서 더 좋은 가격대에서 56,400원에서 재매수를 하면 그 손실만큼 복구할 수 있다고 충분히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그대로 대응해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NHN까지 만나봤고요. 다음은 또 문자 종목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네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자인가 하니까요. 안랩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매수가가 59,000원에 10%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뒷자리 663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약수익권이시라서 너무 축하드리고요. 안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정치 테마주로 엮여서 굉장히 요동쳤던 종목 중에 또 하나라고 제가 기억이 되는데 네네. 안랩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금 약수익권이에요. 네네. 어떻게 좀 대응해 보는 게 좋을까요, 위원님? 안랩 같은 경우에 물론 자 정치 테마주 지금 속해가지고 어떤 뭐 좀 시장에서 좋은 좀 수혜를 받은 종목인데요. 네. 근데 안랩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이 종목이 64,300원, 64,300원이 다시 이 자리를 다시 내려왔다는데 지금 의미가 있고요. 또 네. 하나는 58,250원이 지지를 받고 있어요. 항상 제 이 차트에서는 이 분홍색으로 그려진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보시게 되면 이날도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여기에서도 지지를 받았다.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 64,300원까지는 올라갑니다. 64,300원. 그러니까 현재 매수가가 59,000원이고 비중이 그렇게 크지가 않으시니까 목표가는 72,500원. 72,500원까지 홀딩. 하지만 58,250원 이 아래로 떨어진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보시면 애처럼 58,250원짜리가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지면 그 다음날 손절을 하셔야 돼요. 손절을. 항상 손절은 염두에 두고 가셔야 됩니다. 좋으니 버티니까 나도 버틴다. 존버를 하시면 안 되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냥 현재로서는 가지고 가셔도 되고 72,800원이니까 72,500원으로 목표가를 정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종목 현재까지는 그닥 나쁜 종목은 아니에요. 하지만 염두에 두실 것은 58,300원이 깨지면 58,000 정확하게 250원인데 58,300원이 깨지면 추가 하락 가능하다. 이때는 손절 하시는 게 좋다. 장중에 58,000원까지 내려갔다고 해가지고 손절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중요한 건 종가가 중요합니다. 종가. 뭐 꼬리만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는 꼬리는 섀도우라고 그림자일 뿐이에요. 몸통이 항상 중요해요. 몸통이 이 캔들의 이 네모난 이 박스를 말하는 건데 캔들이 중요한 거지 이렇게 뭐 꼬리가 뭐 어디를 올라가고 뭐 내려가고 이건 중요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내 목표가는 72,500원 그리고 58,300원이 종가가 그 아래에서 끝난다. 일봉상입니다. 그러면 손절 하시는 걸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정치 테마주로 굉장히 움직임이 활발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5,800, 300원 라인이 깨지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종가 기준, 몸통 안에 58,300원이 들어오느냐 그 기준이기 때문에요. 일봉상으로 꼭 확인하시고 대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전화 종목 연결됐다고 하네요. 바로 연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하이비전 시스템 네, 1,600원에 20%요. 1,600원에 20%, 언제쯤 사셨을까요? 4월 29일 날이요. 4월 29일 날, 꽤 오래 되셨네요. 네. 그때까지 계속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네. 어떤 게 가장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원금이라도 올라올까 싶어서요. 네, 가까이라도 좀 올라올까 싶어서요.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또 그런데 또 전문가시니까 제가 바로 여쭤볼게요. 네. 네, 받아주시죠,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하이비전 시스템 또 네. 시청자님께서도 또 마음고생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네. 지금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8,250원을 지금 올라서지를 못하고 있어요. 8,250원을요. 8,250원이 올라서야 어느 정도 지금 갈 수가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8,250원 여기에서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는데 제가 제시를 하면 8,800원 있죠. 8,800원에서 일단 가지고 있는 물량 50%를 터세요. 네. 가지고 있는 물량 50%를 손절을 하고 나머지 물량은 9,450원. 9,450원에서 나머지 물량은 정리를 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9,450원. 9,450원에서는 그냥 다 정리를 하시는 거고 나머지 50%를 1차적으로는 8,800원. 8,800원에서 반 정리, 9,450원에서 반 정리. 그래가지고 이 종목은 일단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아니요, 너무 위에 거좀 못 올라가네요. 예. 올라가긴 언제라도 올라갈 수도 있고 언제라도 떨어질 수가 있는데 현재 이 분석을 해보면 빠른 시간 내에 어떠한 큰 호재가 있거나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은 못 돼요. 예를 들어서 2년이고 3년은 난 기다려버릴란다. 그러면은 드릴 말씀이 없겠지만은 일단은 빠져나오고 더 좋은 가격에 다시 들어가실 수 있고 또 이런 종목 말고 더 좋은 종목이 있으니까 타 종목으로 갈아타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번에도 의원님이 한 종목을 가르쳐 줬는데. 제가요? 한번 가르쳐 줬어요. 저를요. 예. 그걸 내가 깜빡해가지고 했더니 지금 박살나게 밑으로 빠져버렸잖아요. 반을 손절하려는 걸 그날따라 깜빡 잊어버려가지고요. 아이고, 어디 적어놓으셔야지.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의원님 나오셔서 어머, 저분 나오셨네. 저분 봐야 되는데 오늘 그리고 전화 얼른 드렸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8,800원을 빼고 9,450원 다 매도하고 딴 거로 들어가면 되네요.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요. 예, 어디 적어 놓으십시오. 잊어먹지 마시고요. 네, 하이비전 시스템까지 만나봤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대응하려고 했다가도 좀 잊어버리고 또 까먹고 못 하시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람 심리가 저 같아도 그래요. 어느 목표가를 만약에 있는데 그날따라 거기를 넘어갈 것 같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만 기다리자 하다가 그냥 쭉 빼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도 저도 이제 가끔씩 겪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은 좀 디테일하게 이제 호가창을 보면서 거래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런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앉아가지고 호가창을 분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 같은 또 전문가가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제가 제시한 금액 생각하지 마시고 월요일 날이라도 그냥 매도 가격을 그 금액에다가 그냥 걸어 놓으시면 안 잊어먹고 그냥 아침 일찍 걸어 놓으시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은 물론 전문가시니까 매일 이제 호가창을 보면서 이제 대응을 하시지만 일반인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기 쉽지 않으니까 그 정확한 목표가를 정해 두시고 거기 이제 자동으로 이제 로스컷 기능을 조금 사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만나봤고요. 다음 또 종목 전화 연결됐다고 하네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코스모화학요. 코스모화학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 17,500원에 17,500원에 30%. 30%? 얼마나 가지고 계셨을까요? 꽤 오래 가지고 계셨네요? 물타기 2만 넘었는데 물타기해서. 한 번에 들어가신 건 아니신 거네요, 그러면. 예, 물타기. 네. 알겠습니다. 지금 거의 반토막 이상이 나서 걱정이 크실 것 같은데 반토막 들어놨어요. 위원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지금 매수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 그렇죠. 오늘 6,230원에 종가가 끝났는데 지금의 이런 말 저런 말 들여봐야 의미가 없고 앞으로 대응이 중요하죠. 대응이 중요한데 선순환 종목이 지금 정화조라고 많이들 아실 겁니다. 정유주, 그다음에 화학, 그다음에 조선. 지금 다시 정유, 그다음에 화학, 조선주가
조금 빚을 다시 발하고 있는, 빚이 더 내고 있는 그러한 현상이에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과감하게 7,800원이 오면 일단 가지고 있는 물량 30%를 그냥 터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은 정리를 하시는 쪽으로 일단 가닥을 잡는데요. 먼저 7,800원에서 30%를 정리를 합니다.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지금 이 종목은 물타기를 하면 안 되는 종목이에요. 차라리 이런 종목은 올라갈 때 편승해서, 그러니까 바닥이 어딘지를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모든 주식은 바닥이 어딘지는 어느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질 때 그냥 막 일반인들은 그냥 물타기를 해가지고 평균 단가를 낮추려고 하는데 그냥 그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내려갔다가도 올라탈 때 편승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7,800원에 30% 그냥 이건 그냥 아깝더라도 그냥 무조건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1,500원 그러니까 10,000원 정도 됐었을 때 또 30% 정리 그리고 나머지 40%를 일단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보유를 하고 계셨다가 다시 7,800원까지 떨어지면 그때 파셨던 물량을 거기에서 다시 사는 겁니다. 항상 물타기는 추가로 돈을 넣으면 안 돼요. 추가로 돈 넣을 게 있으면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자꾸 이렇게 넓히는 게 좋은 거지 한 종목에다 물타기를 해가지고 비중을 늘리는 건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에요. 근데 뭐 제가 아까 시청자님께 아까 소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지나간 얘기 지금 하면 뭔들 하겠습니까? 앞으로 대응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7,800원에서 30% 손절 그리고 10,000원에서 30% 손절 그리고 나머지 40%를 가지고 이제 버티기 작전을 가시는데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지고 조정을 줄 때 그때 다시 사는 걸로.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60%가 어느 정도 이제 물량 확보가 됐지 않습니까? 그걸로 물타기를 하시든 하셔야지 더 이상 이 종목은 추가로 돈을 안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7,800원에 30%, 10,000원에 30% 그리고 나머지 40%는 갖고 가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면 되고 나중에 다시 한번 그 종목 상담을 해주시면 그때 또 시간이 지나서 또 차트가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근데요. 네. 감자 5대1 감자를 하면 어떻게 돼요? 예? 감자. 5대1 무상 감자를 20일을 한다는데. 아, 감자를 하게 되면은 좀 그런데 그러면 제가 아직 그 감자를 한다는 그 뉴스는 제가 아직 코스모하게 돼서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 나중에 제가 게시판에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며칠 날 감자를 한다고 뉴스에 나왔습니까? 21일 날 5대1 무상 감자요. 아, 그래요? 일단은 그 전이라도요. 7,800원에서 일단 30% 일단은 정리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방송 중에 리뷰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네, 이렇게 상담 만나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궁금한 사항이 많아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추가 질문은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셔서 하시면 됩니다. 네네. 자주 사용하시는 노란색 메신저 어플 들어오셔서 투자의 맛 남한산성이라고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우리 위원님께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니까요. 이쪽으로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 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신 투자 레시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신 투자 레시피 시간입니다. 우리 남한산성 위원님께서는 초보자도 차트를 잘 읽을 수 있도록 아주 A부터 Z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신데 오늘은 파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고요, 위원님. 네네네. 파동은 파동은 뭔가요? 파동이 어렵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렵죠. 네. 뭐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엘리엇 파동, 그다음에 일목균형표에 있는 파동론. 저 같은 경우에도 엘리엇 파동이라든가 뭐 수많은 파동 원리, 파동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숱하게 했어요. 네.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그 공부했던 게 다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어렵네요. 다 파동 이론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래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걸 이용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걸 굉장히 좀 쉽게 제 나름대로 풀었어요. 보통 엘리엇 파동 같은 경우에도 그 엘리엇이 그 파동 이론을 총체적으로 논문식으로 발표를 했는데 마지막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엘리엇 파동은 일반인들은 사용하지 말고 충분히 나한테 수업을 받았던지 아니면 같이 연구를 했던 연구자들만 이 파동을 사용을 해라. 이렇게 또 주의사항이 달려져 있어요. 그래서 엘리엇 파동 같은 경우에 보통 1파, 2파, 3파 또 3파 조정, 뭐 3파 상승 이렇게 기본적이 돼 있는데 어떤 건 5파도 가고 어떤 건 7파도 가고 그래요. 그러면 파동의 확장이다. 그리고 뭐 5파까지 안 가고 뭐 3파에 끝났다. 그러면 뭐 파동의 축소다. 이런 식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어떠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동은 쉽게 또 아셔야 돼요. 그리고 파동의 어느 정도 이 파동의 원리를 아신다라고 하면 거래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전에 우리 투자의 맛 여기에서 제가 전에 캔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죠. 지지저항선과 상승 추세, 하락 추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오늘 세 번째로 파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파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안다라고 하면 나중에 종목 발굴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종목 발굴하는 방법 굉장히 쉬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차후에 또 기회가 되면 준비를 해서 종목 발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먼저 파동의 기준 그리고 파동의 원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동은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파생 쪽도 했었고 그다음에 외환 트레이더도 했었고 그다음에 주식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는 파동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주식에 한해서 주식 부분은 장기 파동은 월봉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월봉 차트를 가지고 큰 그림을 보는 게 장기 파동. 그리고 주봉을 가지고 보는 게 중기 파동. 그리고 일봉짜리를 보고 파동을 보는 게 단기 파동. 보통 우리가 일봉 그러면 캔들이 하나로 돼 있지만 이 일봉 안에는 또 작은 파동들이 있죠. 60분짜리도 파동이 있을 것이고 또 60분봉 안에는 또 5분이나 1분 봉이 또 나름대로의 파동이 또 있어요. 근데 그런 파동들은 다 무시를 하고 우리가 뭐 초단타로 거래하는 게 아니니까 주식에 있어 가지고 단기 파동은 일봉들만 보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일봉들. 그러면 일봉을 보고 가장 꺾인 부분 그것만 딱 여러분들이 보시면 단기 파동 가지고 거래를 하신 분들은 거기다가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면 돼요. 데이 트레이딩을. 그리고 나는 좀 일주일 이상 한 달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거래를 한다. 그러신 분들은 주봉을 가지고 거래를 하시면 되고 나는 분기별로 거래를 한다. 내지는 나는 가치 투자를 하기 때문에 1년 정도는 가지고 간다. 그러면 장기 파동을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파동은 굉장히 쉬워요.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동을 보시면 지금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일봉이다. 일봉인데 이렇게 막 가다가 뚝 떨어졌다. 그러면 이 A라는 지점과 이 B라는 지점 이 전에 파동은 다 무시하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딱 한 마디만 보는 겁니다. 한 마디만. 그러면 현재 A에서 B로 떨어졌다. 이건 뭡니까? 지금 현재 이 파동은 하락 파동이죠. 하락 파동. 그러면 이 하락 파동이 상승으로 전환됐다. 이걸 어떻게 하냐면 전체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피보나치 수열로요. 23.6% 선을 돌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왔던 이 파동도 이제 의미가 없어요. 파동을 계산을 할 때 이 전에 어디에서 지지받고 어디에서 저항받았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이 빨간색은 23.6%가 넘어섰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상승 추세로 바뀐 거예요. 상승 추세로.
그래서 상승 추세니까 조정을 줄 때 매수로 들어가는 거죠. 매수로. 계속해서 매수 공략이에요. 근데 이 파동도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23.6%를 터치를 해버리면 다시 이 파동은 의미가 없어요. 이제 얘도. 이제 여기에서 여기에 하락 파동이 또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만 알면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피보나치를 그리시면 됩니다. 피보나치를. 이 부분을 다시 제가 또 설명을 추후에 또 드릴 건데 어렵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제가 좀 어렵게 설명하나요? 지금 저도 열심히 옆에서 보고 있는데 피보나치, 뭐 파동 여러 가지 이야기 해주시는데 네. 차트에서 저런 그림을 본 것만 같은 기분은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을 때 그냥 피보나치의 23.6%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23.6%. 그래서 네. 23.6%가 깨졌냐 안 깨졌냐. 네. 안 깨졌으면 현재 상승 추세다. 하락 추세다.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정도는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것만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건 방금 전에 설명드린 종합편이라고 보시고요. 다시 이렇게 어떠한 추세가 올라갔어요. 추세가 올라갔는데 23.6%인 지점을 C에서 건드렸어요. 그러면 A에서 B라는 이 파동은 이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얘는 의미가 없고 이 전에 지지저항은 이제 볼 필요도 없어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네. 이 종목은 전자에 있는 파동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과거는.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그러면 B에서 C로 하락을 하고 있어요. 하락을 하고 있는데 B하고 C에 23.6%가 이 선인데 이 선을 D가 돌파를 못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이건 상승 추세가 아니에요. 하락에 대한 조종입니다. 네네. 왜? 23.6%를 안 건드렸으니까. 그러면 현재 이 파동은 1파, 2파, 3파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DE, 이 파동의 23.6%를 F에서 깼죠. 그러면 비로소 이 파동은 이제 E에서 F로 상승 추세로 다시 바뀐 겁니다. 그래서 23.6%를 찍었냐 안 찍었냐 이것만 가지고 그러면 얘는 상승 추세. 그래서 다시 하락 추세로 바뀌었고요. 또 하락 추세고요. 이 구간은 여기에 대한 23.6%를 돌파했기 때문에 얘는 이제 상승 추세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건 이건 뭐겠어요? 상승에 대한 조정이에요. 이제 이건. 이렇게 해석을 해서 파동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신다. 한 가지 예로 뭐 한번 여러분들이 뭐 간단하게 코스피라든가 코스닥 놓고 한번 일봉만 가지고 쭉쭉 선들을 이어서 이렇게 대응을 하신다라고 하면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종목이 상승 추세로 가고 있는지 하락 추세로 가고 있는지 이걸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보시면요. 네, 옆에서 저도 열심히 같이 듣고 있는데 네. 많은 분들이 그럼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예. 이 C에서 D로 넘어갈 때 이제 올라가나 보다. 예. 상승하나 보다 하고 이제 보통 이제 더 비중을 싣거나 예. 아니면 더 이제 매수를 하시거나 이랬는데 사실은 하락 파동이었다는 거죠, 위원님. 그렇죠.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가. 그렇죠. 전화 상담 받아보면 대부분 그런 예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한번 보실게요. 지금 이게 아까 제가 잠깐 질문을 시연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네.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게 코스피예요. 이게 뭐 이 차트가 꼭 코스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마지막 마디만 보자고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내려왔죠. 여기까지 내려온 게 23.6%를 넘어섰느냐. 보시면 피보나치로 그냥 여러분들이 쓱 그려보면 돼요.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23.6% 선을 넘어섰죠. 네. 그러면 현재 이 파동은 상승 추세로 지금 바뀐 겁니다. 이 바닥을 찍고 나서.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자리 38.2선에서 지지를 받죠, 지금.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면 계속해서 현재 이 코스피는 매수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매수로. 그래서 제가 전화 상담이나 문자 상담을 받을 때 되도록이면 여러분 좀 보유하고 가십시오. 보유하고 가십시오. 이런 건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아직 코스피는 하락장으로 접어들지가 않았다. 전자에 8월 초에 급락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상승 추세로 지금 가고 있고 뭐 이렇게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조금 더 여러분들이 파동을 공부하시는데 이해가 될 거고 또 모르신 거 있으면 또 질문을 또 다음 방송 시간에 또 해주셔도 됩니다. 꼭 종목 상담뿐만이 아니라 또 이렇게 질문도 해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투자 레시피까지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